오늘 그 제목을 이거 사실 중간에 한번 바꾸긴 했는데요, 주제를. 처음에 잡았던 주제가 뭐 중간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knowledge distillation, 그 지식 증류란 거를 준비했다가 너무 학구적인 것 같아서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좀 재미를 좀 넣기 위해서 어, 약간 바꿨는데, 중간에 이제 그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주제를 잡은 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 그 컨퍼런스 했던 오토 GPT 있잖아요. 그거의 확장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데이터 분석, 요새 저 파이썬도 공부하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파이썬 공부해서 뭐 데이터 분석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자동화하는 툴들이 요새 생기고 있어갖고, 그 챗GPT 같으면은 이제 그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거 있죠. 걔가 이제 자동화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에이전트 형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제 했습니다. 만들 때 이제 그챗 랭체인하고 오픈 AI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자, 내용은 그건데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그 세미나 그 앤드류 웅이 이제 한국 방문해서 할 때 저도 갔었고요. 거기 이제 문 박사님 그 사진 찍어서 올리신 거 이제 우리 그 카톡방이 있길래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옆에다 했는데, 이게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날 가서 이제 얘기를 몇 가지 듣고 이제 그 좋은 얘기 듣고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 들으신 분들도 이제 몇 가지 느낀 게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몇 가지 느낀 것 중에 좀 잡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이 있는데요.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그 AI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 같은 게 널리 적용되는데 어떤 그 한계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했고요. 큰 회사라든가 여유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야 이제 많이 쓸 수 있고, 대표적으로 뭐 광고, 구글이나 뭐 또 그런 쪽에서는 웹서치나 뭐 그 광고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걸 충분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인적 여력하고 이제 금전적 여력 같은 게 있는 데서는 쓰고 있지만은, 사실 AI를 적용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데가 많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들 여기 화면에서는 커서가 이쪽에 나오는군요. 요 롱테일 부분들은 이제 지금 AI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 AI 쪽에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람을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인력도 그렇고 그 분석하는 그 하드웨어나 뭐 그런 쪽에 그 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LLM이나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LLM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를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여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롱테일에 있는 부분의 산업들도 점점 AI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책 판매를 하면서 그 책 판매 시장에서 그 롱테일 경제를 얘기했잖아요. AI도 앞으로 이 롱테일 경제 쪽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AI를 적용하기 쉽게 만든 그 기본적인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자동화라는 거고요. 자동화로 이제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가를 다 이제 보유할 필요 없고, 이제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그걸 한번 리뷰해주는 정도만 있으면은 손쉽게 AI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이제 AI를 자동화하는 데이터 분석 자동화에 대한 걸로 이제 주제를 잡은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살펴보면서 사실 제가 좀 다른 자료 준비하다가 한 거라서 약간 내용이 학구적으로는 빠질 수가 있는데요. 혹시 너무 어렵게 나가고 있으면, 재미없게 나가고 있으면 중간에 재미없어요 그래 주시면 제가 주제를 좀 후딱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챗GPT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한번 리뷰하고 최근에 챗GPT 갖고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간에 이제 그 앤드류 응이 이제 보여준 그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자동화가 되는 건 알았는데 그럼 그 자동화를 만들기 위한, 자동화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기본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런 도구들을 살펴본 다음에 자동으로 데이터 분석되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가 되는 그 배경에는 이제 그 LLM이 존재하거든요. 그 랭귀지 모델이 이제 존재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그 LLM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고 그 차이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챗GPT와 자동화 얘기는 뭐 아시는 거라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요새 GPT-4가 이제 시험 결과가 사람보다 잘 하더라. 다만 이제 뭐 상식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좀 못하더라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걸 넣어서 분석해줘.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 요새는 뭐 해달라면 많이 해주니까. 자, 근데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요게 이제 그 21일 날 앤드류 응이 이제 그 세미나에서 나 이제 금방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나 짜서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보여준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제로샷 러닝이라고 감성 분석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어떤 그 문서의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이 이제 리뷰입니다. 리뷰. 깔창, 그 신발 깔창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뷰들이 이제 있는 거고, 이 리뷰들을 이제 줄줄줄 있는 걸 갖고 요 아래 댓글을 두 가지 그룹을 분류하고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긍정 리뷰하고 부정 리뷰가 분류가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어땠나요? 이런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건 긍정이야, 저건 부정이야, 한참 막 훈련시킨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여서 이제 이게 긍정이니 부정이니 물어보는 걸 했잖아요. 근데 이건 훈련 과정이 하나도 없이 바로 이렇게 이제 된다 이거죠. 지금 LLM에서는 훈련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거 긍정이니 부정이니 질문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어, 예, 뭐 신기할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뭘 잘 이해하는 줄, 말을 제법 이해하는 그런 게 됨으로써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로샷 러닝, 이제 훈련 안 시키고 어떤 일을 한다,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는 거고, 어, 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6개 문장이 있잖아요.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좋아, 나빠, 아주 나빠, 정말 나빠, 뭐 이런 게.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도 해볼 수도 있고, 감성에 따라서 0에서 5점으로 분류해줘. 이걸 뭐 앞에 그 챗GPT 여셨으면은 입력하셔갖고 이제 한번 해달라고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요거는 아래 문장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감성을 요약해줘.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긍정 그룹, 요 조화가 있는 것들은 긍정 그룹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됐고, 나빠가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부정 그룹으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긍정 그룹에 대한 설명하고 이제 부정 그룹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렇게 적혀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야, 너 0에서 5점으로 분류해줘. 그럼 얘를 감성에 따라서 나빠를 0으로 하고 이제 줄줄줄줄 해서 아주 좋아가 이제 5점으로 제일 좋아졌네요. 근데 아주 나빠, 정말 나빠 중에 정말 나쁜 게 아주 나쁜 거. 정말 나쁜 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주 나빠가 더 나쁜 모양이네요. 많은 경우. 이제 어차피 이제 LLM이 배우는 거는 통계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아주 나빠를 정말 나쁘다는, 정말 나쁜 거네. 아주 나빠를 정말 정말 나쁜 걸로 이제 보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로샷 러닝을 할 수 있어서 훈련 없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술, 훈련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손쉽게 LLM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앤드류 응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너무너무 쉽네. 데이터 엔지니어도 없이도 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감성 분석 말고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에도 그래도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한 걸 오늘 보여드리는 게 목적인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되는 거 기능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때문에 생긴 게 이제 그 오토 GPT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오토 GPT. 이런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건데 챗 GPT가 뭐 대답을 잘한다면 오토 GPT는 어떤 걸 주면은 그거를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라도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따라서 이제 일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비슷한 걸 볼 거라서 뭐 따로 이거는 데모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오토GPT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약간 잘못 소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오토GPT하고 챗GPT가 경쟁 제품처럼 뭐 소개하는 기사들이 좀 있어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토GPT는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기사는 그래도 좀 그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오토GPT는 이제 뭐 인터넷 접속 기능하고 뭐 메모리 관리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든 텍스트 파일이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텍스트 생성을 해서 GPT-4를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GPT-4를 이제 기반으로 한 겁니다. 뒤에 GPT-4가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오토 GPT가 어떤 일을 주면은 그거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각 단계별로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단계를 나누는 계획을 GPT-4가 해줍니다. LLM이 해줍니다. LLM이 하고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뭐 인터넷 접속이면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서치면 서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 GPT나 이런 이제 자동화된 LLM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자동화된 그 LLM 에이전트, 에이전트들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PT-4에서 플랜을 생성하는 거죠, 플랜. 요때는 이제 요거 다음에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 다음 요거 해야 되겠다. 그걸 플랜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업의 각 단계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라서 이제 뭐 비용은 좀 든다라는 게 있고요. 보면은 사실 그게 뭐 마법같이 자동으로 툭툭툭툭 일을 해서 놀라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일반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간 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런 기술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는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자동화로 나온 게 최근에 나왔죠. 한 달 됐나요? 두 달 됐나 모르겠네. 챗GPT에서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거를 이제 그 챗GPT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쓸 수 있도록 거기 이제 옵션으로 추가해 놨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동화인데 얘가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로 해주는 그런 거라서 사용자 입력한 정보를 파이썬으로 분석해서 이제 해주는 챗GPT 기능인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거를 저희가 랭체인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런 자동화 기능을 만든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라서 어쨌든 이런 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면서 아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되지만은 앤드류 용이 얘기한 이제 기업이나 그런데 업무에서 AI 기능을 쓰는 게 상당히 손쉬워졌다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좀그 살펴보다 보니까 그 블로그에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 챗GPT4의 그 코드 인터프리터 써보고서 이제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는데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서 업로드 했더니
아, 거기에는 이런 컬럼들이 있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고, 아, 이런 분석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뭐죠? 타임 시리즈 시계 분석을 좀 해줘. 그랬더니 줄줄줄 자기가 알아서 분석해서 쭉 나오는데, 어머나, 이게 내가 손으로 했을 때랑 동일한 게 나오네요. 아, 이제 그 나는 고생해서 이거를 이제 냈는데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빨리 바로 이제 해준다. 너무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그 외국 외국이라 그래. 저기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아이고 좀 흐리다 많이. 흐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요. 여기에 0하고 1 사이를 이제 좀 확대시켜줘. 여기 있어서 밑에가 잘 안 보이는구나. 0하고 1 사이를 이제 그 주민해줘. 이제 그러면은 요 부분을 아까 0하고 1 사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뭐 자동인가요? 해달라 그래서 해준 건데 해달라는 대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줘 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줘라는 이제 이런 자동화가 이제 되는 게 이제 그 코드 인터프리터고 이런 자동화 LLM을 가지고는 이런 자동화들을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에,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자동화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오늘 그 강의 들으시고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이란 게 항상 이제 그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함부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컨퍼런스에서 저희 챗GPT 1회 컨퍼런스에서 보여드린 게 있죠. 자동화 에이전트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제가 그때 만들어서 ABC랑 XYZ 데이터 그걸 집어넣고서 3일자하고 4일자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알아서 RDBMS에서 가져와서 비례를 구하고 그다음 4일자의 것도 비례를 구하고 두 개를 곱해서 이메일로 보내줘라는 걸 이제 그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었죠. 간단히만 이제 다시 한번 짧게만 보여드리자면은 잠시만요. 그 준비는 해놨는데 봅시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들을 이제 여기 두 개를 해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다가, 아이고, 보고 있었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패스워드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저기 API 키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API 키가 노출이 돼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API 키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LLM을 집어넣고 여기 이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인메모리 DB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그 다음에 7월 지난번 강의할 때가 27일까지여서 그때 했던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이제 SQL 데이터. 어, 잠시만요. 요거는 어차피 안 쓸 거면 빼버리죠. 랭체인이 요새 계속 바뀌고 있어서 어, 에이, 아까 띄워놓은 지 오래돼서 이제 다시 새로 일단은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그냥 모두 실행해 놓고요. 결과만 일단 이따 결과 나오면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데모 준비를 이제 하다가 또 자,
결과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명령을 이제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수행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제 그 ABC하고 XYG 그, 1월 3일자를 구해줘. 그러면 이제, 옵저베이션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스톡 프라이스를 ABC하고 XYG에서 3일자 걸 이제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제 사실 요 앞에 이제 자동으로 SQL문이 이제 생성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select stock 그 프라이스, 그래서 1월 3일자 스탁해서 ABC하고 XYZ를 자동으로 구하고 그 값을 이제 갖고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그 준비가 되면은 이따 뭐 시간 되면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뒤에 내용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RPA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 RPA하고 이런 그 랭체인 갖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는 뭐 엑셀이나 CSV, PDF 내용을 읽어와서 하는 게 있고요. 웹서치나 그런 것도 자동으로 갈 수가 있고, 이제 그 뭐 VBA나 그런 걸 하자면은 이 윈도우 쪽은 약간 좀 그렇겠네요. 이쪽 부분은 이제 약간 손이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적용이 자동화가 되면은 이제 그 비용이 절감되면은 그 적용이 상당히 이제 그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자동화를 위한 도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오토 GPT가 됐든 이제 그 판다스 데이터 그, 그,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 게 됐든 그거를 위한 도구를 한번 볼 텐데, 가장 먼저는 일단 프롬프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앞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아이고 요렇게 하면 이제 답이 더 잘 나와요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예를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 그 영어로 쓰인 거라서 제가 그냥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 한글로 명령을 해도 이해를 합니다. 한글로 명령을 해도. 예를 들어서,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걷는 거, 뛰는 거, 뭐 잠자는 게 있어. 그 액션을 이제 뭐 그 할 수가 있는데, 앞에 하란 그 행동을 대해서 아래쪽에 대해 그 명령에 따라서 해봐. 그럼 질문을 10번 동작을 하는데 뛰기는 연달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요런 조건 하에서 가능한 동작 순서 5개를 찾아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걷기, 쉬기, 뛰기가 연달아 있는 건 여기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잘 안 믿으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열어놓은 게 어디 챗GPT. 예? 이렇게 패스요. 여기는 요거는 뭐 네, 그,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보면 될 거고요. 저기 여기 프롬프트 실행을 한번 좀 보죠. 프롬프트 실행. 프롬프트 실행. 아이고, 프롬프트 어디 갔냐? 나와라. 네. 화면이 이제 좀 많이 떠 있어서 띄워놓은 게 없나 있을 텐데. 네, 모르겠다. 새로 띄워줘 뭐. 새로 띄우겠습니다. 마우스 왜 클릭이 안 되지? 오픈. 그 뭐 스크립트가 없어서 좀 저게 길어서 좀 그렇군요. 그렇긴 한데. 화면.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그 명령 같은 거를 좀 넣어볼 텐데요. 명령을. 어,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시작하면 이제 10번의 동작을 이제 하는데, 뭐 여기 관찰해서 이제 자기가 그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액션, 요게 또 하나 있고, 요런 게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해서 5가지, 요 5가지, 제약 조건에 맞는 5가지 이렇게 이제 그 액션, 그 순서에 따라서 몇 번 시도를 하면서 5가지를 찾아주는 게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프롬프트에 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이제 방법이 부르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리액트라 그러는데, 리액트는 뭐 저기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뭐 그 생각도 하실 텐데, 여기서는 리즈닝하고 액션을 얘기하는 리액트가 있는데요. 어떤 그걸 고민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 준비된 액션을 해줘라는 식의 명령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이것도 이제 그 뭐 하라는 대로 따라 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 LLM이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이용하려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명령들이 좀 복잡해졌어요. 프롬프트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해. 뭐 이치 트위트에 대해서 이제 센티멘트를 이제 뭐 해. 그 다음에 센티멘트를 할 때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뉴트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사례를 해서 이제 보여준 다음에, 자, 이 새로운 비디오는 인크레디블해 어떤 것 같아? 라고 이제 질문하는 형태죠. 이건 앞에서 이제 제로샷 러닝하고 비슷한데, 이건 예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퓨샷 러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제 서양은 또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참 연구를 잘해요.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체인 오브 소트라 그럽니다.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슬, 생각의 연결고리, 체인 오브 소트.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이제 1년 중간 과정 추론 단계 거쳐서 복잡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LLM 보고 리즈닝, 생각을 하게 이제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논문으로 해서 이제 발표한 것들이 제법 있는데, 이 크게 나누자면은 5개인데, 여기 제로샷하고 퓨샷은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제로샷 체인 오브 소트, 그 다음에 셀프 컨시스턴시 체인 오브 소트, 리스트 투 모스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액트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이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자면은 퓨샷은 앞에 본 거랑 같습니다. 앞에서 퓨샷 체인 오브 소트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프롬프팅을 할 때 요거 뭐 로저가 이제 테니스볼 5개 갖고 있는데, 그 테니스볼 그 캔을 2개를 더 샀어. 근데 각각에는 테니스볼 공이 3개 있어. 그러면 이제 몇 개 있니?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계산하면 2 곱하기 3에 6에다가 5 더하면 11이잖아요. 이렇게 답은 요거야 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냈죠. 요거 이제 그 퓨샷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 사과가 23개 있는데 20개는 이제 그 점심에 쓰고 그다음 6개 샀어. 그럼 몇 개 남았니? 요렇게 하면은 LLM이 맞춰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잘 틀리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요 중간에 이제 그 이거를 풀어 써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11을 한 걸 이제 나오는 과정을 로저가 이제 그 테니스볼 5개 갖고 시작했고, 이제 2개짜리, 3개 테니스볼은 캔 2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6개야. 그래서 5 더하기 6은 11이야. 그래서 답은 11이야. 이렇게 여기 파랗게 된 부분을 추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얘가 따라서 비슷하게 한다 이거죠, LLM이. 카페테리아에 23개 애플이 있었는데, 자, 이제 20개 썼네. 이제 요 단계, 요 한 단계를 딱 해보니까 23에서 20빼니까 3이네. 그 다음에 또 6개 샀으니까 3 더하기 6은 9네. 답은 9야. 이렇게 하면서 맞추더라 이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살짝 넣어줌으로써 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죠.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책에 나오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은 그렇습니다. 그 롤을 명확히 해라, 뭐 지시별을 명확히 해라. 그거는 이제 베이직한 거고,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거고, 여기 오른쪽이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GPT-3 1750개 그 파라미터를 가진 GPT-3 갖고 이제 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한 33이라면은 그 뭐 다양한 모델들에서 최고로 나온 게 55였고, 근데 이제 요 그 팜 540 빌리언 그거 갖고 이제 그냥 스탠다드 프롬프팅 요렇게 처리하면은 18%밖에 못 맞추는데, 요걸 그 프롬프트를 요렇게 좀 중간 단계를 설명해주고 하니까 57로 해서 기존에 있던 최고보다도 뛰어넘더라. 프롬프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또 한 면으로는 프롬프트 갖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퓨샷 러닝인 거고요. 여기서 제로샷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만 더 쓰는 겁니다. 생각할 때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한 단계 한 단계 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요것만 넣어줘도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COT, Chain of Thought, 생각의 이제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시도한 방법, 여기 논문 여기 밑에 논문 링크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장표를 제가 이게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 하고서 공유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요 로지컬하게 이제 접근한 방법들을, 이게 그 LLM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때마다 이제 이렇게 중간에 리즈닝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 리즈닝 방법 좀 그 다수결 방법을 찾아서 다수결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아진다. 요 위쪽에 그리디 디코드라고 그랬죠. 그리디 디코드. 그러니까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확률적인 거 여러 개를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내든지 이제 해서 이제 가장 그 높은 쪽의 로직 그걸 따라서 하는 다수결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쓰는 이제 그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그 말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여기는 리스트 투 모스트라고 이제 뭐 하네요. 현재로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감은 이제 좀 잡아보려고 노력할 텐데, 가을이 와야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감이 덜 익어서, 이제 어쨌든 리스트 투 모스트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어떤 미끄럼틀에 에이미라는 애가 올라가는데 4분 걸리고, 그 미끄럼틀이니까 내려오는데 좀 빨리 내려오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1분 걸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워터 슬라이드 클로즈, 그러니까 놀이공원인 모양이죠. 워터 슬라이드가 이제 15분 뒤에 이제 끝나는데, 에이미는 몇 번이나 탈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3번 타는 건 맞잖아요. 3번. 근데 얘한테 이제 얘에 대한 답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거를 중간 단계로 이제 거치는 거죠. 한 번 트립할 때 얼마나 걸리니? 한 번 트립하는 걸 갖고 이제 15분이니까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니? 이 두 가지 스텝으로, 그러니까 스텝을 이제 쪼개서 이제 답에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이 이제 리스트 투 모스트고, 요것도 이제 LLM이 정답을 맞추는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논문이 있고요. 이 마지막 요 방법이 이제 하이라이트고, 앞에서 이제 얘기 드린 제로샷 러닝이나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요거 아니고 저기 오토 GPT나 그런 애들이 사용하는 이 방식인데요. 리액트라고 돼 있잖아요. 리즈닝하고 이제 액팅.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리즈닝이고, LLM 랭귀지 모델이 어떤 거 갖고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하는 루프인 거고, 이제 이건 액션 루프인데, LLM이 아까 뭐 걸어라, 뛰어라, 뭐 쉬어라, 뭐 이런 그런 액션을 하는 요 그루프인데, 이 루프를 연결해서 할 일들 다음에 뭘 하면 좋겠니? 그 다음에 그럼 그거 해야 되겠네?
해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다시 보고 옵저베이션 했더니, 아, 그 다음 스텝은 뭐 해야 되겠네? 찾아서 그 액션을 이제 수행하고 다시 결과를 보고 이제 요걸 연결해서 이제 리즈닝하고 액팅을 연결하는 이제 요 방식인 거고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오토GPT 같은 형식으로 이제 동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애플 그 리모컨이 뭐죠? 리모컨 말고 다른 걸로 뭘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플 TV하고 뭐 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터치 갖고도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이제 요런 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럼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 그거 되는지 이제 뭐 시도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딱 시도해보고 어이구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다음 끝이다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는 액션만 하는 거고 이제 리듬만 하는 건데 여기 와서 뭐 했는데 프론트로 뭐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첫 번째 시도한 거 프론트로 소프트웨어 이거 뭐 이걸 하려고 했는데 프론트로 소프트웨어가 나파운드잖아요. 못 찾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한 걸 찾고 액션해보고 안 됐으면 다음 거 찾게 하는 거고 요걸 하게 만드는 이제 그 프롬프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리즈닝 앤 액팅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요걸 이용하시면은 이제 자동화를 좀 만드실 수가 있죠. 자, 요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한번 실제 어떤 모양인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쪽 거는 뭐 생략을 하더라도 요건 한번 좀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체인끼리 아까 보시면은 이 체인이 이제 여기 리즈닝 하는 체인이 있고 이제 그 액팅을 하는 체인이 있는데 얘를 연결해주는 그 체인 오브 소트 사실 소트뿐만 아니라 액션까지 연결하는 거라서 이걸 연결하기 위한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가 랭체인입니다. 랭체인 체인. 그 랭귀지 모델들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의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나온 게 작년 10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가 하는 일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상당히 많이 퍼졌고 이걸 이용한 이제 다양한 응용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깃허브나 그런 데서 찾아보셔도 상당히 많고요. 그 랭체인의 안에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는 컴포넌트가 6개가 있는데 모델은 이제 뭐 그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이제 제공하는 모델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허깅 페이스나 그런데 오픈 소스 모델들 최근에 뭐 라마나 라마2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걔들도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인베딩 모델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거를 이제 다양하게 템플릿화 시켜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어떤 문서에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면은 그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인덱싱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랭체인 자체 그 모델이나 인덱스나 이게 자체로 다는 게 아니고 모델을 만든 걸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인덱스를 만든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만드는 거는 요새 이것도 제가 한번 주제로 잡아서 언젠가 한번 좀 발표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인덱스가 여기 그 랭체인이나 LLM에서 쓰는 이제 그 인덱스라는 게, 인덱스가 주로 어디에 쓰이죠? 인덱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쓰이죠. 데이터베이스 뭔가 빨리 찾기 위해서 쓰이잖아요. 랭체인 같은 경우도 이 문서가 이만큼 엄청나게 많으면은 내가 어떤 걸 답을 해야 되면은 이 답하고 관련돼 있는 그 문서 위치를 빨리 찾아야죠. 이 문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놓을 때 문서를 이제 그냥 글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거를. 유사도를 검색할 수가 없어요. 문서의 유사도를 검색을 빠르게 하는 기술이 뭐죠? 인베딩. 그렇죠. 인베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픈 AI 인베딩을 쓸 수도 있고 허깅 페이스 뭐 다른 거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인베딩한 상태의 숫자 값들 벡터라고 부르죠. 벡터를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는데 2022년 1년 2년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해라고 보면은 2023년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해가 될 거다. 라고 해서 LLM하고 이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큰 연관관계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이제 파시스 페이스북 AI 시뮬레이트 서치라는 게 있고, 레디스도 있습니다. 레디스도 이제 이쪽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파인코인이라는 게 있고 몇 개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교나 그런 자료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예,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특성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한번 딱 만들어 놓고는 업데이트 못 하는 게 있고, 중간에 업데이트나 인서트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좀 된 게 있어 갖고요. 이 LLM을 이용해서 어떤 인포메이션 챗봇 형식으로 답을 해주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이제 고려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LG 엑사원 보니까 우리나라가 관련된 네. 거기에서 내가 네, 그렇죠. 관련 연관성 있는 문서를 찾는 기술은 이제 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쓰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는 엑사원은 뭐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규모가 있는 데서는 아무래도 CRUD 인서트 같은 게 가능한 걸 쓰겠죠. 사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굉장하니까 너무 예.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상태에서 이제 인덱싱을 하는 기술도 좀 묘합니다. 뭐냐면은, 벡터 사이에 인덱싱을 어떻게 할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유사도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여기 벡터 요만큼 있는데 중간에 뭐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얘랑 요 주변 걸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벡터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모든 벡터를 다 계산하면 엄청나게 매번 그 데이터가 10,000개 있으면은 10,000개하고 거리를 다 그때마다 계산해야 되나요? 그러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 서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내용이 크니까. 근데 어머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늘 이제 한 3시간 걸리겠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할 일이 이제 많아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관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델 선택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저장하는 메모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여기 체인이라는 게 있죠. 체인. 이제 LLM 체인인데, 요 에이전트란 부분이 자동화된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랭체인의 에이전트는, 소트. 아까 얘기한, 요 앞에서 여기 얘기한, 생각의 루프랑 액션 루프,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줘. 이게 뭐 체인처럼 생기긴 했나요? 이렇게 보니까 체인 같나요? 이렇게? 이런 체인들을 이제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랭체인은. 그래서 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웹을 서치해줘, DB를 조회해줘 하는 그런 툴들하고 이제 그런 걸 다 연결해 놓은 게 에이전트입니다. 자, 액션을 위한 도구,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챗 GPT 컨퍼런스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SQL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 퀘스천, 여기 ABC 스톡의 맥시멈 밸류는 뭐니?라고 질문하면 얘가 리즈닝을 하는 거죠. 리즈닝을 해서 이제 리즈닝을 해서 사용해야 될 거는 스톡이라는 걸, 스톡을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QL 쿼리를 해야 되겠네. SQL에서 하는데 맥스를 이제 실렉트해서 이제 결과를 나온 액션의 결과를 보고서 이게 끝이구나. 요게 답이네. 그러면 마지막 체인을 끝내서 이제 답을 내는 요런 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만들 수 있다고 믿어주시죠. 뭐 오늘은 시간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습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실습하시고요. 지금 벌써 50분이니까 우리 토요일을 너무 궁금하면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서치,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니? 몇 회 사셨는지로 답해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위키피디아든 또는 이제 웹이든 서치를 해서 그 서치 결과를 여기서 가져오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thought, 생각, 리즈닝을 하는 거죠. 액션을 해야 되는데 서치를 해야 되겠네. 서치를 액션을 했습니다. 결과를 딱 봤더니 근데 서치를 했는데 킹 세종은 못 찾겠어. 근데 시밀러 비슷한 걸로 세종 더 그레이트, 이게 세종대왕이라는 얘기죠. 더 그레이트 킹 세종 이런 것들은 나오네. 그래서 그래 비슷한 거 그래 세종 더 그레이트로 이제 찾아서 해줄게. 액션을 여기서 이제 바로는 못 찾으니까 다시 한번 리즈닝을 한 거죠. 세종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세종대왕으로 찾았더니 1397년에서부터 1450년까지 살아서 53년 살았어. 라는 걸 이제, 소트, 리즈닝하고 액트로 이제 두 바퀴 돈 거죠. 두 바퀴 돌아서 답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걸 뭐 한글로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하면 이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이제 53년 살았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툴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웹서치를 할 수도 있고, DB 실렉트를 할 수도 있고, 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툴을 선택할 거냐?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뭐 실습할 시간이 있을 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툴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게 알맞는 툴을 잘 선택한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습, 저희가 여유 있게 실습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걸 이제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뭐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서 안 오시는군요. 좋습니다. 생각하시네.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멀티 스테이지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하는 거. 여기 보시면 랭체인이 결국 멀티 스테이지 리즈닝을 하는 이제 핵심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서가 아주 길어요. 한 이제 10페이지, 10페이지는 아주 긴 건 아닌가요? 그래 좀 길잖아요. 그렇죠? 10페이지 되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의 센티멘트가 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챗GPT에다가 10페이지 긁어서 그 감성이 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알려줘. 그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안 되죠, 근데. 왜요? 왜 안 돼요? 토큰 리미테이션이 있잖아요. 토큰 리미테이션. 10페이지 정도면 아마 뭐 지금은 좀 늘어났지만 16K 뭐로 늘어났나요? 뭐 14K인가 몇 K 리미테이션이 있죠. 10페이지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10페이지짜리 감성 분석 어떻게 요청할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오프라인에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는 게 뭐 좀 그렇긴 하네요. 잘라서 할 것 같습니다. 예? 잘라서 할 것 같습니다. 안 나타난다? 아니,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거냐는 게 질문인데요. 아니, 어떻게- 디바이드해서 나누어서. 여기 그림에 있어요, 사실은. 디바이드 해주는 거죠. 멀티 스테이지를 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 10페이지면은 이거를 될 수 있을 만큼 쪼개는 거예요.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로 이제 쪼개요. 쪼개서 각각을, 요약해줘 해서 요약을 만들어요. 이제 요약을 했더니, 이제 한 2K 토큰이 됐어요. 그 2K 토큰을 이제 던져서, 이제 요거 갖고 감성 분석해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00페이지면 어떡할게요? 100페이지면. 100페이지면 어쩔 수 없죠. 뭐, 한 번 요약하고, 두 번 요약하고, 세 번 요약할 수도 있겠죠. 응?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징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것도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로 이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멀티 스테이징 리즈닝 하면서, 이런, 액션들을 계속 문서 자체 같은 거를 핸들링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걸 핸들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프레임워크가 결국 랭체인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인 거고, LLM에다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그런 게 할 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프롬프트로 이제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앞에서 대표적인 프롬프트가 리액트라 그랬죠. 리즌 앤 액트 하는 프롬프트.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네? 질문 있어요? 뭐라고 질문? BPM하고 비슷하냐라고 이제 이게 뭐 BPM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BPM하고 큰 차이는 뭐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해서 우리가 결제 하면 이제 다음 사람 가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이제 해서 결제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하는 거죠? 결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하고 있죠. LLM이 그냥 다시 말해서 이 LLM이 이제 그 다음 액션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라는 측면에서는 BPM은 아닌 것 같고 BPM은 휴먼 인게이지먼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휴먼 인게이지먼트. 다만 그 플로우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BPM 그 플로우를 만들어주는데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게 BPM은 고정된 플로우인데 LLM에서 나오는 지금 형태의 멀티 스테이지 리즈닝은 그때마다 플로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액션이 딱 갔더니 성공했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럼 다른 걸 찾을 수 있니 찾아보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걸 갖다가 이제 할 수 있어서 그 플로우가 다이나믹해질 수가 있는 면에서는 이제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가야 될 길 좀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쉰다고요? 쉬자고요? 화장실이요? 네, 그러면 잠시만 좀 쉬겠습니다. 지금 56분이니까 5분. 그러면 이제 3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6분 줬습니다. 6분. 3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네. 예. 랭체인하고 GPT가 다르다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쉬지 않으시겠다는 게 되는데. 예,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신대요. 얼른 다녀오세요. 예, 컨설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오늘 오는 사람들 좀. 스폰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도 안 돼. 오케이, 다시 시작하면 결과는 화면이 화면을 너무 많이 띄워나갔고 자, 좋습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네. 날도 더운데 일찍 끝나고 이제 주말 모드로 들어가셔야죠. 자, 랭체인의 이제 그 연결 고리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랭체인이 이제 멀티 스테이지 리즈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멀티 스테이지 리즈닝에 연관된 이제 프로젝트나 이제 상품들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토GPT나 베이비 AGI,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얘가 보시면 여기 가이디드, 언가이디드가 있고 이 프로프라이터리가 있고 오픈소스 쪽하고 이제 프로프라이터 여기 보시면은 챗GPT의 플러그인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앞에서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거 있잖아요.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챗GPT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깅페이스의 자비스 같은 것도 이제 프로프라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것 쪽으로는 이제 오토GPT랑 랭체인 이런 쪽이 있는데, 랭체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오토GPT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제 새로운 걸 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쓰게 하는 형태, 소스는 공개되어 있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가이드도 새로운 걸 만들려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셀프 가이드도 얘는 랭체인이나 이런 설명이나 도큐멘트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이걸 갖고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시고 싶다면 저는 이제 랭체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에이전트, 자동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가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뭐랬죠? 자동 분석기를 위한 툴을 얘기했고, 프롬프트도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프롬프트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판다스 에이전트 얘를 이제 볼 시간이긴 한데요.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제 테스트했던 데이터를 또 잃어버려갖고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프로그램 소스하고 이 모양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판다스 에이전트라는 게 랭체인에 이미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판다스 에이전트. 그래서 요 크리에이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라는 펑션을 쓰시면은 그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LLM 모델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챗GPT를 쓰실 수 있죠. 오픈 AI. 그걸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라마2를 훈련시키셔갖고 라마2를 쓰셔도 돼요. 이거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준비가 이제 돼 있고 여기 뭐 스트림이 요거 돼 있는데 이거는 요 화면을 만들어주는 프론트엔드라서 프론트엔드 안 만드실 거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죠? 구글 콜랩에서 그냥 돌리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CSV 파일을 업로드 딱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읽어라. 그럼 읽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줘.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준비했었던 데이터 잃어버린 데이터는 뭐냐면은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이런 게 심장 질환하고 이제 어떻게 연관돼 있냐는 걸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했었는데 네,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요. 어디 있겠죠 뭐. 근데 미리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를 안 해서. 근데 어차피 해도 시간이 길어서 직접 보여드리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걔를 로딩하고 나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흡연하고 이제 심장 질환하고 이제 관계 같은 거, 상관관계 같은 걸 좀 분석해줘.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거에서는 그런 거 쓰잖아요. 흡연하고 이제 심장 질환하고 이제 뭐 검증, T-테스트라 그러나요? T-테스트 같은 걸 이제 해줘.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해줍니다. 요 판다스 에이전트에서. 그 다음에 또 뭘 하실 수가 있냐면은
요 데이터를 갖고 랜덤 포레스트를 돌리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0. 그 테스트 데이터를 뭐 매수로 나누고 그걸 갖고 랜덤 포레스트를 돌려줘. 그리고 이제 이벨리에이션 해줘.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그리고 임포턴스 각 그 컬럼의 임포턴스 어느 항목이 중에 그런 걸 찾아줘. 그런 것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되는데 제가 했던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잘 못 찾을 건데 근데 그 프로그램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 그 데이터 뭐 가져오는 건 그렇고요.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것도 좀 나중에 그 실습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게 토큰 카운트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토큰 몇 개나 썼니? 라는 걸 이제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비용 절감할 때 좀 뭐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가 여기 스탠포드 요 데이터를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KSW 테스트 CSV로 해놨는데요. 어디 갔는지 잃어버려 갖고 뭐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보실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판다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 하시면은 요게 LLM, 여기는 오픈 AI를 집어였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요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 집어여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맥스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또 이 에이전트 갖고 프로그램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에이전트 만들 때 랭 체인을 만들었잖아요. 리저닝하고 액션을 이제 체인을 만들었으면은 생각해서 요 액션 하면 될 것 같아. 액션을 딱 했어요.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했죠? 다른 액션 또 해보잖아요. 답을 구할 때까지 그 체인이 돌잖아요. 막 돌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가 실수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 루프. 리즈닝하고 액션에 무한 루프에 빠져요. 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무한 루프 돌면서 토큰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100달러가 될지 1000달러가 될지 10,000달러가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만약 실패해서 루프를 돌더라도 10번만 돌아. 액션 리즈닝 액트 10번만 해. 이런 걸 이제 둠으로써 안전장치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예? 루나님이 뭐라고 그냥 소리로 질문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폴더에 파일 이름을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그제 보셨네. 근데 보니까 뭐 깨졌는지 인코딩 에러가 나갖고 그 에러를 맞추느라고 이제 시간 보내기 귀찮아서. 그걸 또 보셔갖고 이제 민망하게 하시는군요. 시간도 없는데 뒤에 할 거 많아요. 얘기할 거 많으니까요. 네.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하시죠 뭐. 자, 어쨌든 여기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요게 판다스 에이전트가 있고 판다스 챗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오픈 AI라고 했고 얘는 이제 챗 오픈 AI라고 했어요. 이 두 개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픈 AI하고 챗 오픈 AI를 이제 돌리면은 여기 모델이 요거 보시면은 오픈 AI에서 사용하는 모델 이름은 텍스트 다빈치 003이에요. 그 다음에 챗 오픈 AI에서 이제 선택된 모델은 GPT 3.5 터보예요. 이 두 개 차이 혹시 아시나요? 코레폴더 네, 공유 안 했는데요. 코레폴더 아직 공유 안 했는데 오늘 공유 안 해줄 생각인데요. 죄송한데 오늘 이게 나중에 좀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실습할 수 있을 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말로만 드릴게요. 이제 요 두 개 이 오픈 AI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텍스트 다빈치 003하고 GPT 3.5 터보 요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하나는 이제 채팅을 위한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컴플리션을 위한 모델인데 그 차이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 차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모델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명령을 하면 돼요. 명령을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를 넣어서 각 컬럼에 이제 미싱 밸류가 얼마나 있니 뭐 레코드를 보여줘. 그리고 이제 쭉 하고 랜덤 포레스트로 이제 일부러 이제 한글로도 좀 해봤는데 영어로 이제 여기서 이게 0.1% 10%만 이제 나눠줘서 이제 CHD 심장병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디터민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피클로 저장해줘. 한번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 요것들이 쫙 수행이 됩니다. 이거 오늘은 뭐 그냥 핑계 삼아서 그냥 이거 안 돌려 보여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실습할 시간에 이제 해드릴 텐데 이게 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여기다가 이제 번역하면 번역한 결과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뒤에 할 것도 많아갖고 설명할 게 지금 반 정도 나왔을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냥 믿어주세요. 오늘은.